골다공증 예방에 더 효과적인 건 안녕하세요. 하루 단 1분 투자로 건강을 지키는 시간 하루 1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축복을 전합니다. 골다공증 없이 튼튼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작은 시작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골다공증 예방엔 뭐가 더 좋을까? 칼슘 영양제와 멸치 플러스 두부 식단. 골다공증 왜 조심해야 할까? 나이가 들면 뼈가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이걸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문제는 넘어지면 쉽게 뼈가 부러진다는 겁니다. 허리, 손목,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삐끗이 아니라 노년 건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침대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도 불립니다.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칼슘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약으로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음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칼슘 영양제의 장점과 주의점. 먼저 칼슘 영양제부터 볼까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하루 한 알만 먹어도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흡수율도 좋고 뼈 형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음식에서 칼슘 섭취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영양제가 아주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많은 칼슘 섭취는 신장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위장장애, 변비를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용량과 조합을 잘 보고 섭취해야 합니다. 멸치 플러스 두부 식단의 효과. 다음은 자연식, 즉 멸치와 두부 중심의 식단입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두부는 칼슘 플러스 단백질 플러스 식물성 에스트로겐까지 들어있어 특히 여성에게 좋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흡수가 천천히 되며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멸치에 들어있는 미네랄, 두부의 단백질, 함께 먹는 채소의 섬유질,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전반적인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단점이라면 매일 식단을 챙기기 어렵다는 점, 짜게 먹는 분은 멸치 염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1. 칼슘 흡수율. 칼슘 영양제는 빠르게 흡수됩니다. 소량만 먹어도 뼈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죠. 반면 멸치나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은 흡수는 천천히 되지만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빠르게 보충하고 싶다면 영양제, 천천히 꾸준히 채우고 싶다면 식단이 좋습니다. 이 실천 난이도. 칼슘 영양제는 하루 한 알로 간단하게 끝입니다. 바쁜 날도 부담이 없어요. 반면 멸치 플러스 두부 식단은 매일 반찬을 챙겨야 하다 보니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간편함은 영양제, 자연식 습관하는 식단이 좋습니다. 3. 추가 영양소. 칼슘 영양제는 칼슘만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이나 다른 미네랄은 부족할 수 있어요. 반면 멸치와 두부는 칼슘 외에도 단백질, 마그네슘, 아연 등 뼈에 좋은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영양소까지 챙기려면 음식이 더 풍부합니다. 사장기 복용 시 부담. 영양제를 오랫동안 과하게 먹으면 신장 결석이나 위장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음식으로 섭취하면 과도한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무리 없는 장기 섭취는 식단이 유리합니다. 5. 비타민 D와의 관계.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영양제로 먹을 경우 반드시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간 제품을 선택해야 해요. 반면 식단은 햇볕을 쬐고 생선이나 버섯을 곁들여 먹는다면 비타민 D도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결론. 칼슘 영양제는 빠르고 편하게 보충하고 싶은 분에게 좋아요. 멸치 플러스 두부 식단은 천천히 건강하게 습관처럼 챙기고 싶은 분에게 딱입니다. 가장 좋은 건 식단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날은 영양제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요. 칼슘 영양제는 빠르고 강하게 채워주는 방식. 멸치 플러스 두부 식단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지켜주는 방식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기보다는 기본은 식단, 부족할 때는 영양제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어르신 사례. 경남에 사는 72세 여성분은 매일 멸치볶음, 두부 반찬, 시금치를 챙겨 드시고 골밀도 검사를 매년 하시는데 약 없이도 정상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반면 서울에 사는 78세 남성분은 식사는 제때 못하지만 칼슘 영양제를 하루 2알씩 꾸준히 드셔서 무릎 통증이 줄고 허리도 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기. 식단 실천법. 매일 한 끼에 멸치, 오두부 넣기. 김치찌개에 두부 많이 넣기. 짠 멸치 말고 구운 멸치 활용. 우유, 치즈도 좋은 칼슘 공급원.
영양제 섭취 팁, 아침 식후 복용, 비타민 D 함유 제품 선택, 하루 일할 기준 500에서 600mg 이하, 물 많이 마시기 결석 예방. 오늘도 건강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뼈는 조용히 약해지고 골절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내 뼈를 위한 작은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관절에 물이 안 가게 운동하는 법과 올바른 습관. 운동은 해야 하는데 하면 무릎이 아프고 하면 어깨가 뻐근하고 그래서 점점 안 움직이게 되는 악순환. 이제 끊어야죠.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 너무 과한 운동은 관절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 많으시죠? 무릎 안 좋은데 계단 오르기 열심히 하시는 분, 어깨 아픈데 팔 돌리기 무리하게 하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부터 하시는 분, 이렇게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통증과 염증이 쌓입니다. 관절에 좋은 운동의 3가지 원칙. 1. 천천히 시작하세요. 갑자기 걷기 1시간, 갑자기 요가 1시간. 이건 젊은 사람도 힘듭니다. 관절은 서서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2. 짧게 자주가 핵심입니다. 하루 1시간 운동보다 하루 3번 10분씩 걷는 게 낫습니다. 관절은 무리보다 리듬을 좋아합니다. 3. 지지력을 키우세요. 관절이 튼튼하려면 근육이 잡아줘야 합니다. 즉, 근육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덤벨, 격한 동작은 금물. 내 몸무게를 활용한 가벼운 운동이 정답입니다. 관절에 물이 안 가는 대표 운동 5가지. 1.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변형. 무릎 지지 근육 강화. 하루 10회씩 3세트. 2. 벽 짚고 까치발 들기. 발목, 종아리, 무릎 안정화. 10초 유지 10회 반복. 3.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허벅지 근력 향상. 무릎 관절 지지. 4. 가볍게 걷기 플러스 자세 유지. 어깨 힘 빼고 발끝부터 디디기. 하루 15에서 20분 천천히. 5. 수건 돌리기 스트레칭. 어깨 통증 예방. 어깨 위로 천천히 수건 올리기. 이 모든 동작의 공통점? 관절엔 부드럽고 근육엔 자극이 가는 운동입니다. 관절을 지키는 일상습관 7가지. 쪼그려 앉지 마세요. 무릎 관절의 3에서 5배 하중. 무거운 물건은 2 손으로 들어요. 한쪽만 쓰면 관절 비틀림.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무릎에 가장 부담이 큰 동작은 내리막. 앉았다 일어날 땐 무릎 짚지 말고 허벅지 힘으로. 체중 조절도 중요해요. 몸무게 1kg 증가 이꼬르 무릎 하중 4kg 증가. 따뜻한 찜질, 스트레칭은 아침보다 저녁에. 절대 무리한 운동 뒤엔 충분한 휴식도 운동의 일부. 실제 사례와 변화. 대구에 사는 75세 김 어르신은 10년 넘게 무릎이 불편했지만 하루 15분씩 의자 스쿼트를 하면서 지금은 등산도 가볍게 다니신대요. 서울의 68세 여성분은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습관을 들였더니 무릎 통증이 3개월 만에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습관이 바뀌면 관절은 다시 살아납니다. 운동 무조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내 몸을 아끼며 해야 합니다. 관절은 몸의 기둥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밥도 산책도 여행도 가능한 법이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딱 하루 1분만이라도 기억해보세요.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오늘도 당신의 무릎과 어깨 그리고 마음까지 튼튼하시길 하루 1분이 응원합니다. 영양제든 식단이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하루 1분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뼈 건강을 지키는 작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